안녕하세요. 핑크버그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키캐드의 계층 구조를 배웠고 MCU가 동작할 수 있도록 전원 회로를 구성해 줬습니다. 이제 MCU가 잠에서 깨어나 일을 시작해야 되겠죠. 오늘 다룰 내용은 MCU 필수 회로 그 두 번째로 리셋 회로입니다. 보통 초보자분들이 회로를 설계할 때 남들이 다니까 그냥 다는 거지 하고 무심코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리셋 회로인데요. 이게 잘못되면 MCU가 시도 때도 없이 재부팅되거나 완전히 켜지지 않는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STM32는 리셋 회로가 필요 없다던데 이런 의문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보고 큐브 MX에서 확인 과정, 그리고 키캐드에서 직접 회로를 그리는 것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작에 힘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MCU의 리셋 핀의 이름은 이렇게 NR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앞에 이렇게 N이 붙어 있거나 핀 이름 위에 줄이 있거나 이때 이 줄을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BAR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름 앞에 슬러시나 백슬러시 등이 있는 경우에 네거티브 또는 낫을 의미를 합니다. 반대를 의미를 하는 거죠. 하이 신호에 동작하는 것들, 이렇게 하이 신호 위 3.3V가 되겠죠. 우리 MCU에서는 이렇게 하이 신호에 동작하는 것을 액티브 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로우 신호에서 동작하는 것을 액티브 로우라고 합니다. 여기 예제에서 그린 다이어그램대로 셀렉트라고 하는 신호는 액티브 하이 신호인데 이렇게 하이 신호일 때 셀렉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로우로 떨어질 때는 셀렉트가 해제된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 right라고 써 있습니다. 앞에 n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혹은 not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액티브 로우 신호인데 이 신호는 쓰기 신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쓰지 않을 때는 high를 유지하고 써야 될 때는 low로 신호를 떨궈줘서 쓰기를 활성화시켜주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우리 MCU의 리셋 핀은 액티브 로우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리셋 핀에 0V, 그라운드가 들어오게 되면 MCU는 리셋해야 되네 하고 리셋을 동작시킵니다. 그래서 MCU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3V, 즉 하이 신호를 리셋 핀에 지속적으로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MCU는 평화롭게 일을 합니다. MCU에 그냥 전원을 넣으면 켜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MCU는 생각보다 예민한 친구라서 리셋 핀을 통해서 야, 지금부터 이제 일을 시작해야 돼 라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지 오작동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STM32가 리셋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엔 전원이 들어올 때 파워 온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혹은 디지털 핀의 입력을 통해서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가 있습니다. 즉 리셋 핀에 로우가 들어올 때입니다. 세 번째로는 MCU가 스스로 이렇게 연산을 하거나 일을 하다가 꼬여서 재부팅이 필요할 때, 워치독 같은 경우나 이제 폴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 재부팅을 하면서 리셋을 수행을 합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은 전원이 처음 들어올 때이겠죠. 사실 STM32F103 칩 안에는 POR과 PDR이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회로가 이미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NRST, 그리고 이쪽 파워 서플라이 쪽에 보면 POR, PDR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POR은 파워 온 리셋의 약자로서 파워가 켜질 때 리셋에 관여하는 기능이고, PDR은 파워 다운 리셋이라고 해서 파워가 꺼질 때 관여하는 내부 회로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MCU로 공급되는 전원의 전압이 올라가거나 처음에, 그리고 꺼지면서 전원이 떨어질 때, 내려갈 때를 이 회로가 감지해서 리셋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데이터 시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이터 시트에 이렇게 발췌를 해온 부분에는 데이터 시트의 페이지 번호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엔 어플리케이션 노트 2586번의 페이지 9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보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AN2586이라고 치면 PDF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9번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이 내장 회로는 이쪽에 VPOR, PDR이 있는데 파라미터 설명에는 파워 온, 파워 다운의 리셋 스레시홀드가 있습니다.
어떤 임계값이 되겠죠. 파워온과 파워다운의 회로가 동작하는. 그래서 이 내장 회로는 전압이 약 2V 미만일 때 MCU를 강제로 재우고 이때가 이제 리셋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2V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자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된다. 전압이 안정적이니까 그때부터 리셋의 전압을 올려서 리셋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런 기능 때문에 옛날에 이제 구형 칩들처럼 복잡한 리셋 전용 칩을 외부에 달지 않아도 STM32는 보통은 전원만 연결하면 대부분 알아서 잘 켜지는 편입니다. 네, 데이터 시트의 NRST, 즉 리셋 핀 특성을 보게 되면 내부 다이어그램에 리셋하고 연결된 풀업 저항이 있습니다. RPU라고 되어 있는데 R이 레지스터의 R이고 PU는 풀업의 약자 PU입니다. 풀업 당겨서 올려주다. 어디로? VDD 쪽으로 당겨서 올려줍니다. 이 풀업 저항을 달게 되면 신호가 VDD랑 연결되어 있어서 올려주기 때문에 이쪽을 지나가는 신호가 더 VDD 쪽으로 잡아 끌어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하이로 붙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MCU에는 이렇게 이미 칩 내부에 풀업 저항이 있고 POR과 PDR 기능이 있어서 굳이 밖에다가 딴 거 안 달아줘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리셋 핀도 굉장히 외부 회로 없이 깔끔하게 좋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리셋 핀에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은 것을 그냥 우리는 이 핀을 띄워놨다 혹은 플로팅 시켜 놓았다 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리셋 핀에 아무것도 연결을 안 한 상태로 둬도 전원만 넣으면 잘 켜집니다. 근데 왜 데이터 시트나 다른 보드들은 이와 같이 리셋 핀에 부품을 더 달까요? 우리는 안정적으로 켜지는 회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 리셋 회로가 필요합니다. 그럼 회로를 어떻게 꾸며야 될까요? 지금 MCU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풀업 저항 그리고 커패시터입니다. 이 내부 풀업이 있기 때문에 내부 풀업 저항이 있기 때문에 외부 풀업 저항은 일반적으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노이즈가 아주 심한 환경 등이라면 외부에 10kΩ 하나를 더 풀업 저항으로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NRST 리셋 핀과 연결되는 곳에 외부 캐패시터는 이렇게 필수로 달아주어야 합니다. 리셋 핀과 그라운드 사이에 0.1 마이크로페럿 100나노페럿의 세라믹 캐패시터를 하나 반드시 달아줍니다. 이 캐패시터는 두 가지 역할을 해줍니다. 첫째는 전원이 켜질 때 캐패시터를 충전을 하면서 약간의 시간을 벌어줍니다. 리셋으로 들어가는 전압에 약간의 시간을 벌어주면서 전압이 올라가면서 불안정할 때 MCU가 섣불리 켜지지 않도록 잠깐 동안 시간을 끌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안정화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 노이즈를 막아줍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주파 노이즈가 리셋 핀을 건드려서 이 리셋 핀이 로우로 떨어지게 되면은 MCU 입장에서는 로우가 들어온 줄 알고 리셋을 하려나 보다 하고 갑자기 재부팅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걸 두고 우리는 기생 리셋 방지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페러스틱 리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택사항으로 사용자가 리셋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위치를 달아서 누르게 되면 그라운드로 신호가 리셋 핀에 들어가면서 리셋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스위치를 달아주기도 합니다. 오른쪽에는 우리 STM32의 누클레어 보드라고 하는 레퍼런스 보드입니다. ST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보드인데 이쪽에 회로도도 우리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는데 이쪽 7번 핀의 NRST에 보게 되면 캐패시터 100나노페럿이 그라운드와 함께 달려있고 스위치가 하나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큐브 MX에서 한번 보고 키캐드에서 리셋 회로를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MX에 우리 프로젝트를 켜주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UI에 이 NRST는 7번 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리셋 핀이기 때문에 우리가 큐브 MX에서 설정할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7번 핀에 아까 전에 데이터 시트에서 권장했던 캐패시터를 달아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키캐드를 열어서 회로드 편집기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루트 페이지에 와 있고요. 이쪽 MCU 블락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MCU 쪽의 페이지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려놨던 회로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리셋 핀에 100나노페럿의 캐패시터와 스위치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시고 그려본 다음에 저랑 같이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쪽 7번에 NRST 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바이패스 캐패시터 하나를 복사를 해서 바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라운드 이렇게 연결하고요.
리셋 핀에 NRST 핀에 네트를 하나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네트 라벨 배치 L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네트 배치를 눌러주게 되면 해당 영역에 바로 나오게 되겠죠. NRST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구문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윗줄을 넣을 수가 있죠. 윗줄을 넣는 방법, CLK에 윗줄을 넣는 방법은 CLK에 이렇게 중괄호로 감싸주고 겉에 물결 표시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RST니까 원래 신호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로테이션 2번 눌러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와이어를 연결해서 이쪽으로 빠지는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ESC 한번 누르고 네트 선택한 다음에 L, 자 마찬가지로 틸다 중괄호 하고 RST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이 선과 이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같은 네트이기 때문에 리셋 회로가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 스위치를 하나 더 달아주어도 되겠죠. 스위치를 달기 위해서 심벌 추가를 해야 되겠죠. 심벌 배치 A를 눌러주겠습니다. SPST 싱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냥 스위치 라이브러리에 있는 SW 언더바 SPST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리고 와이어 그리고 그라운드는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스위치와 캐패시터 100나노페럿이 연결된 리셋 회로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무려 회로도까지만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에 풋프린트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지정을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CU의 리셋 회로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 시트와 어플리케이션 노트까지 보면서 알아보고 직접 그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전원도 들어왔고 리셋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MCU가 일을 하려면 심장이 뛰어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MCU의 심장 박동을 만들어주는 클럭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고 회로도로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답변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핑크버그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